영어 지문 읽을 때 시간은 없고 문장은 길기만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긴 문장일수록 오히려 읽을 부분은 더 적습니다. 오늘은 수능식 초고속 독해법 중 문장 줄이면서 읽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중요 독해 기법 몇 가지를 더 다룰 예정이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고난도 지문일수록 문맥을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되고 정답률도 많이 올라가요. 단 아직 주절, 부사절, 주동목보, 떨거지, 구별 등 문장 기본 틀이 거의 안 보이는 분은 이렇게 건너뛰는 해석을 하기 어려우니 구문 해석 연습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 해석 기법 시작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핵심 단어인 듯하면 동그라미나 V로 표시하세요. 특히 서로 연관된 단어거나 관계가 있는 단어는 표시. 중간 난이도 이상의 지문에서는 읽으면서 간단히 메모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빈칸 추론은 빈칸 부분을 읽고 구조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빈칸 추론 다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줄여 읽는 법 시작할게요. 기본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문장에는 추상문장과 구체문장이 있어요. 추상문장, 일반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귀에 잘 꽂히게 하려고 수업 때 저는 추상문장이라고 설명해요. 구체문장에는 예시, 상술, 부연이 있죠. 추상문장에 대한 구체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거나 상세히 풀어 설명하거나 정보를 덧붙이거나 하면서 구체썰을 푸는 거죠. 추상문장이 구체문장보다 길이가 짧고 명료하기 때문에 글의 흐름은 추상문장이 주도합니다. 따라서 추상문장만 골라 읽으면 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추상문장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썰, 그 다음에 또 추상문장,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구체썰, 즉 추구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갑니다. 이때 구체문장은 필수가 아니라서 안 쓸 때도 있고 긴 예시처럼 여러 문장일 때도 있어요. 어쨌든 글의 흐름은 추상문장이 주도하므로 추상문장만 읽고 구체문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너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시 같은 구체문장만 건너뛰면 되냐? 아닙니다. 요즘 수능 문장 길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추상과 구체문장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잘라서 봐야 하는데 보통은 한 문장 안에 주절이 추상문장이고 부사절이 구체문장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잖아요. 이유, 조건, 양보, 시간 등등 주절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주절만 읽고 뭔 소린지 알겠다 싶으면 부사절은 안 읽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의 주절로 가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절은 산업화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었다. 부사절은 만약 자동차 시장을 살펴본다면 혹은 살펴볼 때 미신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주절만 읽고 뭔 소린지 알겠다 하면은 부사절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뒷문장 가요. 반면 주절에 알맹이 내용이 없는 경우엔 오히려 부사절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if나 when절이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 만약 100점 받으면 받을 때 내가 밥 사줄게 100점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즉 부사절인데도 이게 중요 포인트죠. 정리하자면 일단은 주절에 추상문장이 많이 나오고 추상문장이 글의 흐름을 주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절 중심으로 먼저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부사절은 건너뛰는데 주절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나 포인트 내용이 안 나온 것 같다 라면 부사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내용이란 건 앞문장을 이미 읽었잖아요. 그 앞문장에서 나왔던 내용 있죠.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 그 뒷문장에 다시 나와줘야 돼요. 글 안에서 자꾸 반복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주절에 안 나왔다면 부사절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절 안에서도 관계사절 수식도 볼 때랑 안 볼 때가 있는데 가령 주어가 나왔고 이것만으로 뭔 말인지 알겠으면 수식하는 절은 안 읽어요. 그것만으로 모자라다 싶을 땐 더 읽어. 가령 주절의 주어가 타문화 친화적 사람들인데 앞에서 타문화 친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것만 읽어도 뭔 소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식하는 대절 등등 안 읽어요.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와서 보면 되니까. 반면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좀 더 읽어야죠. 그럼 뒤를 읽으면 타문화의 우호적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읽어야 앞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이어지네. 포인트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훈련 이렇게 해도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럴 때는 뒤에 걸 읽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것을 피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꿀팁. 이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 뒤에서 수식하는 애를 가지고 명사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최악의 것을 피하는 것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최악의 것을 피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뭔 소린지 알 수 있어요. 다음 앞뒤로 콤마, 앞뒤로 주표, 괄호인 거 아시죠? 대놓고 괄호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안 읽어요.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읽으면 되니까. 근데 당장에 알 수 있는 방법 이미 읽은 것만으로도 앞 내용과 연결이 잘 되고 즉 앞 내용에 나왔던 공통적인 겹치는 부분이 나와. 그리고 뭔 소린지 알겠다. 그러면 괄호는 안 읽으셔도 돼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죠. 자, 그럼 일단 주절부터 읽으면 되겠다. 그럼 주절 안에서도 주동목보라는 문장 필수 요소가 있죠. 그리고 수식, 부사 같은 따가지 부분이 있죠. 그럼 이 필수 요소 주동목보 중심으로 읽고 특히 짧은 부사들은 다 빼고 읽으셔도 돼요. 다만 부정어도 부사죠. 근데 매우 중요하죠. 문장 내용에 재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동목보 안에서도 여러 단어로 구성된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중요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으로 줄여서 취한다. 대표적으로 명사가 계속 이어지는 구조가 있죠.
명사가 길어질 때 중간중간에 전치사가 끼어들죠. 그럴 땐 보통 맨 뒤에 명사가 중요하다. 예를 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맨 끝에 있는 게 내용상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해석법 1편에서 말한 주어가 길 땐 핵이 앞에 온다 라는 건 해석 시 필요한 영어의 문법적 자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건 이제 내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지 마세요. 즉 문법 구조상으로는 상황, 이게 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말들이 자꾸 수식을 하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끝에 있는 명사가 중요합니다. 보통은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의 많은 일정이 특히 한정된 상황. 이건 그냥 한마디로 바쁜 현대 사회에는 그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맨 뒤에 있는 명사가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조언 드리자면 사실 현대사회는 바쁜 건 당연하니까 뻔한 거니까 바쁜을 삭제해도 되는데 다만 앞문장에서 바쁘단 것이 포인트 내용이었다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걸 보니 여기서도 포인트니까 바쁜 현대사회라고 압축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 내용들도 난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앞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있다면 포인트일 확률이 높겠죠. 가령 앞에서 유한한 이런 단어가 났는데 여기 보니까 한정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은 반복이니까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럼 이건 생략하지 않고 한정된 현대사회, 한정된 사회 이렇게 압축하면 됩니다. 즉 보통은 맨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압축시키되 앞에서 읽은 포인트와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나온다면 그 단어로 줄이시면 돼요. 가령 예를 하나 더 들면 이 문장에서는 앞의 내용이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지능 개발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였다면 그래서 허구가 환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허구의 이야기 또는 허구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쭈루룩 나열인 어구는 주로 예시적인 거라서 중요하잖아요. 예시는 버린다고 했죠.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 이러면은 이게 나열이죠.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얘들은 무시하고 더 큰 이슈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대등한 게 연속이면 나열이죠. 그리고 나열은 대표적인 예시예요. 개, 소, 말 하면 예시듯이요. 버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사구 줄이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긴 게 나왔는데 맨 끝에 있는 게 serve죠. 그럼 그냥 serve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대신에 이게 진짜 동사잖아요. 근데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압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정어가 있으면 꼭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낫이 없었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낫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과거형이라서 served를 하려고 했는데 낫이 있으니까 해결하지 않았다. 부정어뿐만 아니라 부정적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부정적 뉘앙스가 있으면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 과거형이에요. 현재면은 s를 붙였을 테니까 그러면은 served를 해야 될 텐데 중단했다. 부정적 동사죠.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았다. 됐죠? 그러니까 정리. 맨 뒤에 있는 준동사를 동사화시키는데 다만 중간에 부정어가 있으면 부정해버리고 맨 앞 동사의 시제에 맞춰라. 그 다음에 이제 주절 안에 필수 요소 다 나오고 나면 딸거지가 나오죠. 이 딸거지 부분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부사절이랑 마찬가지로 이미 읽은 필수 요소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가 나왔다면 딸거지 부분은 더 이상 안 읽지만 만약에 안 나왔다면 딸거지 부분에 나오겠죠? 그럼 읽으시면 되겠죠. 다음 and나 or 앞, 뒤 중엔 하나만 취해라. 이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거죠. 보통 앞뒤로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둘 중에 쉬운 걸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 어묵처럼 이렇게 하면 비유니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슬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마치를 보는 순간 딱 버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줄표와 세미콜론 콜론은 앞의 내용 대한 추가 설명이죠. 그러니 그 둘 중에 쉬운 거 하나만 선택. 동격도 마찬가지겠죠. 명사, 컴마, 명사 서로 동격 관계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쉬운 걸 하나 취하시면 돼요. 이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은 뒤에 걸 취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쩌고저쩌고 하고 부른다는데 이가 너무 어려워. 해석 안 해도 돼요. 수능에서는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면 바로 뒤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요. 그 설명을 읽으시면 돼요. 다음으로 얘들의 공통점은 B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는 A 내용은 버리게 되는데요.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에서는 A 내용도 단서가 돼줘요. 그러니 애당초 B 내용이 더 중요한 건 알지만 A도 챙겨주면서 읽는 게 이득이죠. 가령 B 내용만 취했는데 선택지에 2개 이상 비슷한 게 있으면 좀 더 후보를 추려야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이럴 경우가 꽤 있으니 A 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파란색, 절망보다는 rather than. 그 뒤에를 원래는 버렸는데 선택지에 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2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파란이란 뜻에 대해서 좁혀야겠죠? 그러니까 뒤에를 읽어보았더니 절망보다는 이렇게 했다. 그럼 이 파란은 절망의 대비 개념이구나. 라는 단서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be rather than A 하면 B랑 A가 대비되는 개념이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의 반대말인 파란색이니까 희망 정도 되겠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희망에 가까운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있겠죠. 그 다음 문장에서 또 구체가 나올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이것도 건너뜁니다. 그래서 예시가 대표적인 구체죠. 그래서 예시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안 읽어요. 같은 얘기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강조부사, 특별히, 특히, 심지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앞 내용 이미 읽어서 뭔 소린지 알겠다. 그럼 특별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겠죠. 한마디로 투머치 정보가 돼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반면에 바로 앞 문장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거나 포인트 내용이 안 나온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단어들이 강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놓고 대조나 역접 접속사, 이거 대조, 역접이죠. 이런 게 나오면 뒤에 반대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은 대충 읽으셔도 되거나 혹은 건너뛰셔도 되죠. 특히 답 고를 때는 이 뒤가 중요하죠. 그런데 대놓고 이런 대조, 역접, 접속사가 아니더라도 in the case of 명사, 그럼 명사의 경우에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은 바로 앞에 어떤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제 그와는 좀 다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전환용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앞부분에 반대의 경우가 나왔을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만 읽으셔도 되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앞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순서문사에서 단서로 꽤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어구입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배운 문장 줄이기 기법, 실제로 해보면 시간 단축, 정답률 상승, 그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 이 방법만 적용하고도 한두 등급 오른 분들이 있으니 꼭 적용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런 실전 적용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